특히나 이제 물가와 고용, 소비나 GDP 성장률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FOMC에 강한 영향력을 준다. 그게 바로 FOMC 회의 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엄청난 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 관망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좀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길은 이제 정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해드릴 건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코스피는 엄청나게 큰 버스예요. 버스는 많은 사람들을 태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운 차잖아요. 그리고 또 느립니다. 자, 근데 이 반대를 보시면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는 1인승도 있고 뭐 2인승도 있겠죠. 자, 근데 그만큼 사람을 적게 태워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날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이 합쳐져 있는 종목들의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와 우량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바로 코스피 시장에 있고요. 조금 가벼운 종목들은 이 코스닥에 움직이고 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는 코스피, 즉 대형주나 우량주 위주의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대비했을 때 코스피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만 엄청나게 키가 커져 있고 코스닥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도 펼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코스닥의 증시 부양 정책을 또 얘기를 하겠죠. 자, 제가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더 짚어드리자면 이제 이화영 MC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A라는 사람은 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10%의 수익률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10%밖에 안 돼요. 자, 근데 B라는 사람은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률이 10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B일 것 같은데 B가 혹시 코스닥인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왜냐? 자, 지금까지 코스피는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그 한계치도 사실상 얼마 안 남았다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스피 5천 시대, 6천 시대 그런 기대감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이미 2,000포인트, 3,000포인트에서 이미 4,000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한계치도 사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정책도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만큼 오르지 못했던 게 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도 역시나 코스닥에 밀집되어 있다. 자, 그 부분도 오늘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점 인식과 저점 인식이에요. 코스피는 고점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이 코스닥은 저점의 인식이 강하다. 많이 오른 코스피는 메리트가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저점의 코스닥은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짚어드릴 건데 아까 최은정 캐스터가 얘기를 했듯이 현재 이 혼조세가 있는 시장에서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테마를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코스닥이 먼저 상승을 보인다면 그 코스닥에서 가장 먼저 반영될 테마 역시도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쉽게 요약을 해보면요, 이상원 가이드. 코스피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좀 더 풍부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지 지금부터 보물섬 키워드 브리핑 출발해보죠. 자, 첫 번째 배당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배당주의 계절이라는 말일 텐데요.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상은 가이드, 찬바람이 불 때는 붕어빵이 아닌 배당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제가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거예요. 네. 어떤 질문이냐? 자, 이화영 씨, 네. 혹시 보너스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사실 뭐 회사를 다니거나 무슨 어디에 직장을 다니거나 할 때도 사실 보너스라는 게 다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네. 근데 주식 투자에서도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체 보너스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 보너스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배당에 대한 얘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의 행복.
배당주가 궁금해요. 요즘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도 있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라는 것이 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제 최인혁 캐스터가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이제 25%에서 30%까지 같이 사용하는 어느 정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은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네 배당을 안전하게 투자를 해도 돼. 거기에 대한 세금을 좀 줄여줄게 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당주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메리트가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혜택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배당에 대해서 사실 좀 가장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요. 배당. 아무래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배당이라는 얘기가 너무 금융적인 용어고 이 경제적인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조금 쉽게 풀어드리자면 회사가 키운 열매를 주주와 나누는 것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어느 A라는 특정 회사가 있어요. 그 A라는 회사가요. 일을 열심히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동안 이만큼의 과일들을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그만큼 이 매출을 만들 수가 있고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회사가 남긴 이익까지 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나 드려보자면 이영임 씨, 네. 조물주위에 뭐가 있다고 하죠, 우리? 흔히? 조물주에? 조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닌가요? 맞아요.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건물주가 왜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건물주가 아무래도 매달 약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 상가 임대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월세도 받아먹을 수 있고 전세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좀 좋은 이 부동산 투자가 있잖아요. 자, 근데 사실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상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식 투자로서도 그와 비슷하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죠. 이 회사들이 1년 동안 고생한 주주에게 주는 보너스, 이게 바로 배당입니다. 보너스를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의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표현하자면 특징이라고 좀 봐도 되겠죠. 주가가 흔들려도 돈이 나옵니다. 왜? 주식은 오르내림이 있잖아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 주가 등락폭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꾸준하게 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자, 아까 우리가 나무를 봤잖아요. 자, 배당이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 안에. 자, 배당이 나눠 있고, 자, 자동으로 이 배당들이 수확을 해줘요. 이 기업은 주가가 흔들려도 알아서 계속 꾸준하게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배당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종목들이 배당주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적금처럼 꾸준하게 수익도 받아갈 수 있다. 여러분 보너스 좋아하시죠? 보너스 좋아하고 내가 건물주도 돼보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꾸준하게 배당주를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적금처럼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혜택입니다. 자, 경기가 나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아까 배당주가 이제 모든 종목들이 배당주가 된다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배당주에 꼽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라는 종목들인데요.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도 꾸준하게 소비를 하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 식품, 의류,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종합적으로 필수 소비재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도 사람들이 꾸준하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죽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꾸준하게 오래오래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실적 좋은 필수 소비재, 통신 등이 여기에 포함되더라. 자, 조금 있다가 뒷페이지에서도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이화영 씨에게 하나의 질문을 더 해볼 겁니다. 네. 이화영 씨, 주식 투자할 때 네. 언제가 가장 무서우세요? 주가가 하락할 때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내 여행지가 안전하지 않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날씨도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근데 지금의 증시 환경은 어떻죠? 우리가 투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증시 환경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요.
최근에 고환율이라 그래서 비상계엄의 환율만큼 올라가고 있다. 환율에 대한 부담이 증시에도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정치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이제 다음 주면 금리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건데 금리 인하라는 것이 사실상 기대감일 뿐이지 결정 확정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 여기 또 보면 경기에 대한 얘기도 있죠. 최근 들어서 뭐 경기가 회복세, 완만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것도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가 힘들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배당주는 이런 것들에게도 버틸 수가 있다. 이 배당의 주가 하락을 완충해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계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보험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배당주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아까 모든 것들이 다 배당주가 된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자, 그거는 뒷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키워드로 살펴볼 것은 총 5가지가 있는데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이 1년 동안 특정일을 딱 지정해서 지금까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1년 기간 동안 얼만큼의 수익을 봤으니 이걸 나눠줄게요 라고 딱 도장을 찍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당 기준일입니다. 대표적으로 1년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타 종목들은 뭐 1년에 4번에 대한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1년에 1번만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종목들, 각 기업들에 대한 선택이지만 우리가 그 배당 기준일이 결정이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하락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이 기업이 계속 영업을 했고 이 수익을 많이 발생을 시켰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 자체를 이 단순하게 수익을 본 거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현금으로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을 나눠주는 것 자체도 이 신규로 증자를 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보유한 것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가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10,000원이었던 주식이 어느 순간 배당 기준일이 결정이 되면서 그 기준일 날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주식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는 날을 우리가 배당락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전략들을 봐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 배당 종목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목들의 이 재물을 살펴봐야 되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를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일주일만 보고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건물주가 단순하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사놓고 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한 달, 2달만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이 월세나 이런 것들을 받듯이 지금 주식도 배당주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택은 2가지를 가장 크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한 기업이냐?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주와 친하게 지내려고 우리 기업 좋은 기업이에요 라고 이제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당 성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배당 수익률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금이나 적금 들 때 여기에 대해서 예금 이율이나 적금 이율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현재 주가에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나눠주느냐 여기에 대한 배당 수익률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1%에서부터 대략 뭐 20%대까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어떠한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체크 포인트인데 자, 실적이 꾸준한 회사가 있어야겠죠. 경기가 어려워도 꾸준하게 실적이 발생되는 기업, 정상적으로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빚이 적은 회사, 꾸준하게 매출은 발생을 시키고 영업이익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빚도 많아 봐봐요.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안전한 것이 특징인데 안전하지 못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배당을 매년 조금씩 늘려주는 회사. 배당을 조금씩 늘려준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눠주는 양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이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 아까 말했던 필수 소비재, 전기나 가스, 인터넷, 식료품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요.
배당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1%에서 3%까지 이 안에 있는 배당 수익률은 사실상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즉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3%에서부터 4% 혹은 5%까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하게 더 좋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유영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기업일까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보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기준에서 10%에서 20%까지도 아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은 기업은 재무제표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재무제표가 어렵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것을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배당 수익률을 높게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기업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이니까 재무 안 좋아도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라고 하는 효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로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위험한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에 속해 있고 실적과 매년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배당을 높게 주는 기업이라면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셔서 정상적으로 이 영업이익 흑자로 기록이 되는지도 꼭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볼 건데 아까 전에 최현정 캐스터가 이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KTNG라는 기업입니다. KTNG는 흔히 말해서 담배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여기에 보면 1999년도 기준으로 꾸준하게 현재 시점까지 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우상향의 차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던 전형적으로 우상향 차트지만 실적 역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성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지금 투자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특히나 이 고점에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씩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배당 주면 어차피 여기에 대한 배당을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아도 되지 않나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수익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잖아요. 배당에 대한 수익도 볼 수 있지만 시세 차익에 대한 이 수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배당을 보겠다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못 잡게 됐을 경우에 이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배당주를 공략을 할 때도 안정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눌려 있을 때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셔도 아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배당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KTNG의 차트처럼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고점이 11만 2천 원대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잖아요. 자, 삼성전자는 1년에 4번의 배당을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신 만큼 여기에 대한 배당에 대한 수익도 굉장히 크게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다만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KTNG보다는 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도 많이 변동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고점에서 잡는 것보다 아까 말했던 저점에서 눌려있는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잡아야 되고 배당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잠시 후에 이하영 MC가 저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 창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배당주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개인마다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다를 텐데요.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래오래 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그런 분들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